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요,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헌대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 말이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말을 말이죠, 구어체로 쉽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 말이죠. 추미애 장관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 된 그런 기분인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대통령도 이렇게 지시하지는 못합니다. 하라면 해, 시키는 대로 해. 이거는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그 전형적인 조직 질서죠. 법무부는 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요, 이날 오전에 원내대책회의를 하면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는 청와대가 개입됐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정치 공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 장관은 청와대하고 아무 논의도 없이, 어떤 교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판단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습니까? 장관이나 총장은요, 군대식으로 지휘 복종 체계,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요,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정치적인 독립성, 또 중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외청으로 두고 거기다 검찰총장이라는 장관에 버금가는 그런 지위를 부여한 겁니다. 법무부 입장문에는요, 법무부 장관은 파사현정의 자세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파사현정이란 게 뭡니까? 사악한 것, 그릇된 것을 깨고 올바른 것을, 바른 것을 드러낸다, 이게 파사현정이죠. 그럼 장관은 옳은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고, 윤 총장은 사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악한 지휘를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총장을, 장관이 그렇게 매도하는 건 이건 도리가 아니죠. 정말 윤 총장이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면 차라리 대통령한테 해임을 건의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지, 그 무리한 지휘권을 발동해서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장관의 권한이에요. 이게 검찰청법 제8조에 있는 거죠. 일반 사무는 검사 전체를 지휘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장관이 사건 개개의 사건 수사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그건 언제일까요? 장관이 보기에, 판단하기에, 물론 객관적으로 총장이 위법한 그런 지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 거기에 제동을 걸라는 뜻의 그런 지휘권입니다. 일일이 사사건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면 그 절차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계속 총장을 아바타로 해서 계속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다 개입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무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말이죠,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당신은 그 사건에서 빠져, 이런 지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검사장들이 그건 위법한 그런 지휘권이다, 그건 위법하다는 거예요. 법과 안 맞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혹 윤 총장을 밀어내기 위한 수순이라면 윤 총장은 절대로 사퇴해서는 안 된다, 이걸 회의에서 결론을 그런 식으로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 장관은 또 말이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또 글을 올렸어요. 검사장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검사장 회의 결과가, 그 결론이 아주 못마땅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 지금 검사장들이 윤 총장이 이끄는 대로 아주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올바른 길로 나한테로 돌아오세요, 이 말입니다. 이게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검사장들은 전부 그렇게 꿰면, 사악한 그런 총장이 꿰면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윤 총장이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에요? 추 장관은 말이죠,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 속에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악이고 자기만은 선이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내가 옳다, 내가 정의다,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추 장관하고 법무부가 용렬하고 또 궁색하냐면요,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까지 끌어다가 윤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이니까 윤 총장은 수사에서 배제돼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런데 그 사람이 최측근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윤 총장의 최측근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검찰 간부들은 다 최측근이겠죠. 좀 더 넓게 보자면 검사 모두가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논리대로라면 모든 수사에서 검찰총장은 배제돼야 된다, 이런 말밖에 더 됩니까? 이런 추 장관이요, 자신의 아들이 관련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지 그거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말이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장관이 검언유착이라 하면서 검찰을 공격하고 언론을 공격했습니다. 자기 아들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페이스북에다 자기 아들이 화가 나 있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울고 있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참,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보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으니까 지금은 뭐 그 페이스북에서 내렸다네요. 내렸는지 뭐 이것을 비공개로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그런 사유가 없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확고한 그런 신뢰를 보내십시오. 그게 대통령에서 바람직한 리더십이죠. 자기 측근들, 이 사람들이 범법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기소까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끝없이 감싸기 하면서 검찰총장을 계속 압박해야 되는 것, 이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걸 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세상 만사가요, 고집대로 돼가는 것 아닙니다. 그건 뭐 문 대통령도 오래 살아봐서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회만 되면 대통령 행세하려는 그 추미애 장관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하고 또 뭐 경제난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말이죠, 주눅들이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 장관이 가끔가다 이런 돌발적인 이런 언행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이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대통령님, 경질 사유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